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지구를 돌기 시작한 게 1998년입니다. 지금도 우리 머리 위 400km 상공에서 90분마다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전 세계에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ISS를 내리고 나면 저궤도에서 사람과 실험, 산업을 누가 이어갈 거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에 대놓고 손을 든 회사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우주방산 기업 보이저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화면에는 ISS 모형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우주정거장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보이저가 만들고 있는 건 스타랩이라는 상업 우주정거장입니다. 스타랩은 에어버스, 일본 미쓰비시, 캐나다 MDA, 팔란티어, 노스럽 그러먼, 힐튼,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파트너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설계하는 포스트 ISS 플랫폼입니다. 스타랩은 하나의 팽창식 모듈과 서비스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0세제곱미터 정도의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대 4명의 우주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안에는 미생물, 바이오 제약, 재료, 우주 제조 같은 실험을 위한 랩과 로봇 시스템, 그리고 힐튼과 협업한 생활 공간 디자인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컨셉은 멋있네에서 끝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나사는 상업 저궤도 정거장 프로그램 CLDP를 통해 스타랩에 2억 1,7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 그대로 ISS 이후 시대에 쓸만한 정거장 후보로 공식 낙점된 셈이죠. 발사 시나리오는 더 구체적입니다. 발사체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2029년에 완성된 정거장 전체를 한 번에 저궤도로 올리고 이후 태양광 패널을 전개하고 노스럽의 시그너스 우주선을 도킹시키는 그림입니다. 지상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휴스턴 나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는 실물 크기 스타랩 모형이 전시됐고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내부 동선과 작업 방식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우주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민간 투자자 제누스 핸더손도 전략적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스타랩 내부 연구 공간의 절반 이상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ISS가 은퇴한 뒤 저궤도에서 돈 버는 우주정거장의 1번 타자로 어느 회사를 꼽고 싶은지 댓글에 한 줄씩 남겨주세요. 스타랩이냐, 다른 후보냐, 아니면 아직은 아무도 아니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우주정거장만 보고 끝내면 이 회사 스토리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지구 쪽으로 확 줌아웃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미사일 시험장,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탄두, 그리고 그걸 요격하는 또 다른 미사일 장면이 겹쳐집니다. 보이저 테크놀로지스의 또 한 축은 방위 국가안보,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입니다. 이 부문은 미사일 방어, 극초음속 요격, 정보, 감시, 정찰, 고체 추진 로켓, 전자전 관련 시스템을 다룹니다. 차회사 발리텍 시스템스는 미사일 방어청 MDA의 차세대 요격체 프로젝트 Next Generation Interceptor에서 고체 추진 서브 시스템과 롤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GI는 쉽게 말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장거리 탄도탄을 대기권 밖에서 맞춰 떨어뜨리는 차세대 방패입니다. 롤 제어 시스템은 이 요격체가 비행 중에 자세를 정교하게 돌리고 들어올리고 꺾는 걸 도와주는 핵심 기술이죠. 이 방산 부문 매출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2025년 2분기 방위 국가 안보 매출은 약 3,850만 달러, 전년 대비 85% 성장. 3분기에는 약 2,850만 달러 수준이면서도 전년 대비 31%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이저 분기 매출의 대략 70%가 이 방산 세그먼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회사의 중심 무대가 이미 지구 궤도 위 스타랩과 지상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방어 산업 위에 동시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 조각이 더 붙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이저는 콜로라도의 추진체 및 에너제틱스 제조사 에스테스 에너제틱스 인수를 발표합니다. 에스테스 에너제틱스는 고체 로켓 모터, 단두 점화에 쓰이는 군용 블랙 파우더, 각종 질산염, 염소산염 등 방사용 에너제틱 케미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군용 블랙 파우더 상업 생산업체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이저는 이 회사를 품으면서 원재료에서 에너제틱 화학물질,
고체 로켓 모터, 그리고 미사일 요격체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원료에서 탄두 점화 순간까지 한 줄로 수직 계열화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 딜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내 방산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를 메우고 있다. 에너제틱 공급망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지상에서 궤도까지 이어지는 추진 역량을 미국 안에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보면 보이저 테크놀로지스는 ISS 다음 우주정거장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주정거장, 미사일 방어, 추진 에너제틱 공급망까지 세로로 한 번에 묶어버리려는 국가안보우주 인프라 플레이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이 겉 스토리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보이저는 2019년에 딜런 테일러와 매튜 쿠타가 설립했고 여러 우주방산 회사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ISS 실험 페이로드 서비스로 유명한 나노렉스, 위성 우주 선용, 컴퓨터를 만드는 스페이스 미크로, 나스에와 오래 일한 엔지니어링 회사 Zin Technologies, 궤도 서비스와 로봇파를 하는 Altius, 발사 인프라를 다루는 The Launch Company 등 이 인수들을 묶어서 2025년 6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31달러, 상장 첫날 종가는 56.48달러, 공모가 대비 약 82% 상승, 우주방산이라는 조합이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몇 달 동안 주가는 현실로 내려왔습니다. 2026년 1월 초 기준 VOYG 주가는 20달러 중반, 시가총액은 약 11억 9천만 달러입니다. 52주 가격 범위는 17.41달러에서 73.95달러, IPO 직후 70달러대까지 한번 크게 불타올랐다가 지금은 20달러 안팎에서 다시 밸류를 찾는 구간입니다. 지난 12개월 매출과 비교하면 매출 대비 시가총액, 즉 PS 비율은 7배 이상, 완전히 싸다고 보기도, 이건 거품이다라고 단정짓기도 애매한 딱 스토리를 보고 값이 붙어있는 성장주 포지션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3분기 보이저의 순매출은 약 3,960만 달러, 전년 같은 분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나사 서비스 계약을 일부 의도적으로 줄인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 성장은 약 15.1%라고 회사는 설명합니다. 이중 방위, 국가안보 부문 매출은 약 2,850만 달러, 전년 대비 31% 증가, 나머지는 위성, 우주 솔루션에서 나오고 스타랩은 아직 개발비만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3분기 순손실은 약 1,630만 달러, 주당 순손실, EPS는 마이너스 0.22달러, 여전히 적자지만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백로그를 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백로그는 1억 8,860만 달러, 북투빌 비율은 1.25.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계약이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5년 가이던스를 보면 연간 매출은 1억 6,500만에서 1억 7천만 달러,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6,300만에서 마이너스 6천만 달러 사이, 매출은 20% 안팎 성장하지만 R&D, 인수, 정거장 개발 비용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적자 성장 단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0.75% 금리, 2030년 만기의 4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도 새로 올라탔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주식 전환을 통해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보이저 테크놀로지스의 그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스타랍이라는 ISS 이후 시대의 상업 우주정거장 프로젝트, 네이사의 2억 1,750만 달러 지원, 에어버스, 미쓰비시, MDA, 팔란티어 같은 파트너, 2029년 스타쉽 발사 계획, 그리고 이미 절반 넘게 예약된 연구 공간, 다른 손에는 국방과 미사일 방어, NGI 요격체의 핵심 추진 제어 부품, 국내 유일 블랙파우더, 에너제틱 공급망을 품은 에스테스 에너제틱스 인수, 방산 세그먼트 연 30에서 80% 성장률, 여기에 2억 달러 안팎의 백로그, IPO 이후 30%가량 눌린 11억 9천만 달러 시가총액이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적자는 아직 크고 정부 방산, 나사 계약 의존도가 높고 밸류에이션은 매출 대비 7배 수준이며 전환 사채로 인한 희석 가능성, 우주 정거장 개발 실패, 지연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안정적인 방산 배당주라기보다는 국가안보와 우주 인프라에 동시에 베팅하는 장기 옵션이 달린 고위험 성장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댓글 토론 하나 더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이저를 본다면 1번 ISS 이후 상업 우주정거장 옵션 쪽에 더 무게를 두실 건지, 2번 방산 에너제틱 성장 스토리 쪽에 더 무게를 두실 건지, 1번, 2번 혹은 3번 나는 이렇게 본다까지 번호랑 이유를 한 줄씩 남겨주세요. 같은 회사를 두고도 얼마나 다른 스토리로 해석될 수 있는지 댓글에서 같이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기업 스토리와 숫자, 리스크를 같이 보는 공부용 정보이지 어떤 종목을 사라 팔라 하는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ISS가 내려가고 난 뒤 저궤도라는 우주 부동산을 누가 차지할지, 그리고 미사일 방어 추진 공급망을 누가 장악할지는 앞으로 5년, 10년에 걸쳐 천천히 숫자로 드러날 겁니다. 보이저 테크놀로지스는 그 진입로 맨 앞에서 우주 정거장 1기, 방산 계약 몇 줄, 에너제틱 공장 몇 개면 다음 세대 인프라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주장을 실적표와 공시, 그리고 시간으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이 회사도 채널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인프맵 위에 찍혀 있습니다. 우주, 국방 레이어의 보이저, 그 옆에 발사체, 위성, 미사일 방어, 에너제틱 공급망 회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에피소드들에서 같이 겹쳐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AI 인프라, 에너지, 반도체, 우주, 방산 스토리도 같이 따라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담은 댓글까지 채널이 계속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